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결국 삼성전자가 유일한 피난처, 사람들은 결국 몰빵하게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죠. 어제 전체적인 이야기 3월 11일 저는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한 이 파산 사태에 대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은 이어지는 방송으로서 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수혜주를 찾으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찌됐든지 중요한 거는 이게 수혜주가 되었던 반사이익이 되었던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파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에 호재를 맞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게 오늘 오전에도 뭐라고 합니까? SVB 파산에 정부가 개입을 하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실상에 지금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이걸 개입을 한다, 개입을 해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개입에 대한 명분이 사실은 없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이거예요. 지금 파월과 앨런이 어디 있느냐라는 건데,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이 뭐예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까지는 결국 파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자체가 뭐가 되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자체가 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너무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이런 파산 사태까지도 이어지게 됐다라는 게 사실상의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총알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파월 앨런 쪽으로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쪽으로도 이제 향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또 감지된다?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강행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증시가 단기 하방으로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빅스텝,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너무 천천히 가는 건 또 아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빅스텝 관련되어 있는 이슈와 함께 증시가 다시 단기 하방을 분위기 잡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그대로 공격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뭐가 된다, 지금이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는 사실은 희망사항일 수도 있어요.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뭐한다, 지금 속도 조절, 금리를 인하하는 건 말은 안 되겠지만 동결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던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서의 조금 이 탄력을 둔화시킨다든지, 그러한 것들의 이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더 어찌 보면은 이게 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 드는 게 뭐냐, 아까 앞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지만 이 투자자들이 누굴 찾고 있어요? 정부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정부 입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백악관의 입장은 지금까지 뭐한다, 연준의 개입은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거를 보면은 이미 3월 8일 과거부터 연준엔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연준에 개입을 해야 될 명분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보수적으로 조금 발을 걸쳐놓는 게, 과거에도 얘기했던 게 우리는 개입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조금 눈치를 주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연준에 개입할 명분은 없지만 언제든지 나는 여기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눈치적인 발언이 사실 숨고르기는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함께 이제 만약에 이 연준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강행한다. 그럼 어제도 말했지만 사실상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통해 가지고 과거 제2 리먼 브라더스 같은 사태는 일어나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여기서 이미 뚝이 무너졌는데 새로운 이제 물이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방어가 돼줘야 되는 건데 이 여기 뒤에 남아있던 뚝마저 치운다. 그게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한 그나마 버티고 있던 은행마저 그냥 갖다 차버리는 거죠. 그런 그냥 쓰나미에 쓸려가지고 다 같이 죽게 되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만약에 이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강해된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강행될 시는 버티고 있던 밑바닥의 이 은행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제가 뭐냐? 증시에 영향은 있을 거고 증시의 악재로 보는 게 맞지만 그래도 연준이 뭐한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만 이제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줄 바닥에 있는 은행들에 대한 여파까지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가 나와버리는 순간, 금리 인상이 나와버리는 순간 바닥권에서 버티던 은행부터 해서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돼요? 진짜 제2 리먼 사태만큼 경제에 뭐가 된다?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바이든이 뭐예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고 재선 노림수. 지금 지지율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면서 재선에 대한 희망으로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겠다라는 이러한 발언과 함께 목표치를 계속해서 과거부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숨고르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는 게 뭐 때문이다. 내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도 잡아야 되는데 금리 인상 없이 이거를 못 잡는다는 건 알아요. 너무 못 잡는다는 건 압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니까 버텨줘야 될 개인들이 무너지니 경제가 잡히기보다는 경제가 더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숨고르기 필요하다 눈치를 줬던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의 이 여파가 이 뭡니까? 도미노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 경기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태에서 사실상은 뭐가 된다? 사실상은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작됐지만 모든 건 뭐예요?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지금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 정부 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바이든의 재선이 사실상은 뭐가 된다. 재선은 이거 여파까지 타격을 입게 되면요 거의 불가능 수준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뭐가 할 수 있다. 압박을 지금 이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금리 인상 자체도 이제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시장의 호재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 부정할 수는 없는 거는 과거부터 4월 초까지는 조정이 계속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미 사태는 터졌어요. 이게 제가 아무리 좋다 해봐야 개인들이 이 공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투매가 나옵니다. 그럼 시장이 단기 조정 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뭡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급등락을 반복할 확률은 분명히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증시에 저는 오히려 뭐한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이 줄 때 오히려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과연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일까? 무엇을 저가 매수해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가 봤을 때 사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반사이익을 받을 건 너무나도 뻔해요.
뭐다? 지금 이제 은행에 대한 뭐가 됩니까? 은행이 어쨌든 파산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에 쌓여 있어요. 그럼 불신에 쌓여 있기 때문에 대다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자산.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안전자산은 뭐예요? 금이죠. 믿을 건 안전자산뿐. 다시 뜨는 금테크. 자, 그럼 사실상에 이제 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을 사실 거라고 하면 지금 제 방송을 안 보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수익을 보고 싶고 어떻게든 버티고 싶으니까 주식 관련되어 있는 방송을 찾아보는 걸 겁니다. 그럼 어차피 금을 안 사는데 금 관련주, 안전자산으로서 다시 금이 뜬다라고 하면은 금 관련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엘컴텍이겠죠. 근데 이 엘컴텍 역시도 저는 뭐 사라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이거는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금 관련된 금값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국내 금 시세를 본다고 하면요. 2021년도부터 금값은 내리 이제 최고점을 달려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금 관련되어 있는 엘컴텍이라는 종목은 2020년도 1월 이후로 뭐 하고 있다? 2020년도 1월 이후로 보면은 주가는 하방. 그러면서 금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올 때만 거래 터지면서 급등. 거래 터지면서 급등. 거래 터지면서 급등. 철저하게 얘네는 금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장기 투자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그냥 단타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목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엘컴텍이 아니라 우린 좀 다른 거. 우린 주식쟁이니까 금이 아니라 주식에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대다수가 주식에서 생각하는 안전자산은 바로 삼성전자 생각해요. 주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안전자산 삼성전자 주식 사려는데 사도 될까요? 사실 주식에서 안전자산이란 건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장에서 개인들은 뭘 한다? 삼성전자를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죠. 절대 상폐되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 뭐합니까? 유보금이 140조 넘는 사상 최대치로서 뭐로서 볼 수 있다? 성장주로서도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서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 파산 사태에서 노려볼 수 있는 건 결국 이 연준에 의한 금리 인상이 다시 어느 정도 제동을 먹는 것, 그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과거에도 나오던 게 뭐냐? 금리가 하락한다든지 달러가 약세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추게 된다고 하면은 뭐가 된다? 2023년도 1월에도 나온 게 지금은 뭐다? 성장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장주에 투자를 하라. 앞으로의 꾸준한 미래 가치가 있고 기업의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성장주에 투자를 하라는 건데, 그런 성장주가 사실상은 뭐 삼성전자,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 미래 가치가 튼튼한. 그리고 이 과거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너무 비슷해요. 왜? 자, 보면은 코로나19 때도 전 세계적인 경기는 안 좋았어요. 경기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디로 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해. 이 뭐를 사야 될지도 모르니까 안전한 걸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플러스 성장주로서 뭐가 된다? 삼성전자 랠리가 나왔더런 거예요. 6월달에 2020년도 6월.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도 우리가 보면 뭐합니까? 과거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이 당시 2020년도에도 주가가 이렇게 날아갔던 게 뭐다?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주식에 대한 이 주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성장성을 보고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주식을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봅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안전자산이었죠. 사실 주식에서 안전이 어디 있겠냐면은, 주식을 내가 하더라도 나는 적어도 도박이 아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 샀던 게 뭐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그래서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쭉 올라갔다. 근데 지금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구간대가 왔다라는 거죠. 굉장히 성장성을 중시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금 오히려 부각이 되는 그런 시장. 그래서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금 제가 또 이거를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얘기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과거 6월 20일
이때 올려드렸던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당시 뭐 시간 되시면 6월 20일에 이 내용 삼성전자 이 가격 몰빵해야 합니다 하면서 뉴스 올려드린 거 한번 그대로 찾아보시면은 내용 이때도 다 적어드렸어요. 다 적어드렸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삼성전자는 5만 5천에서 6만 원 이 구간이 최고의 분할 구간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5만 5천 원에서 6월 여기서 분할 매수 이탈 나오긴 했지만 분할 매수 구간 주고 다시 딱 상승. 그래서 지금 다시 분할 매수 구간한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와 함께 삼성전자 또 아무것도 묻지마 매수세와 함께 그냥 얘는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서의 이 투자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럼 삼성전자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탄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